아가미적 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난 겨울을 좋아하죠. 탐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이혜리님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저녁 9시 방송 시작한 아가미적 시기고요. 저희는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을 도와주는 물도깨비와 서서재가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물도깨비냐? 오늘은 드디어 시즌 1이 마지막 화에 달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는 물도깨비고요. 서서재님도 같은 마음이 드시겠죠? 네, 맞습니다. 아쉽고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섭섭하시면 조금 더 해도 되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 처음에는 좀 어렵고, 좀 낯선 환경이었고, 그랬었는데요. 그쵸. 녹음이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시쳇말로 입이 터진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또, 막상 또 다른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소재 고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시즌2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더 알차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네, 저희는 한 달 쉬고서 다시 이제 시즌2로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모두가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방송을 다시 준비해서 꾸려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물도깨비와 서서재였습니다. 네. 저희 아쉬운 말은 접어두고 오늘 저희 근래 근황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얘기를 나누면서 평소처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서재님은 근래 좀 기억에 남는 근황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황이요? 네. 전 저번 주에 뭐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이게 바다랑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바다가 딱 나오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저희가 충무로에서 영화관을 작게 대관해가지고, 이제, 삼사라라는 영화를 봤었잖아요. 맞아요. 운영하신 분께서는 이제, 이 삼사라가 국내 개봉은 안 됐다고 하셔서, 네. 아주 귀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가서 봤었잖아요. 네. 바다라는 이미지가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또 같은 같이 영화를 보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어디는 차가 엄청 쌩쌩 달리고 도시가 건물이 막 들어서고 이런 곳인 반면 어디는 굉장히 고요한 사원에서 수도승들이 계속 만다라를 만들고 있고 자신들의 의례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식수로 쓰고 생활수로 쓰는 곳에 쓰레기가 넘쳐 흘러서 강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뒤덮여 있는 그런 환경인 모습. 이게 우리 동시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라고 해주셨던 게 저는 그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결국 바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또 어디는 쓰레기가 계속 흘러들어가서 앞바다가 전부 초토화가 된 바다가 있고 네. 또 어떤 곳은 망가졌지만 다시 사람들이 치우고 또 복구시키고 있어서 이전의 모습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바다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바다가 또 많이 한편으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사라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또 그거 말고도 요 근래 또 저희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또 꼬박꼬박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번 주말에 본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그 보리고래 그 1살밖에 안 됐는데 해변에 좌초돼서 그 부검을 해가지고 이제 내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뚜껑이 나온 장면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장의 직경이 10cm 정도 되는데 그 테이크아웃 컵 직경이 9.5cm 정도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주 어린 고래였고 별다른 그런 외상이나 또 막 쓰레기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막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 쓰레기가 뱃속에 가득 들어차서 죽었나 보다 했는데 그 테이크아웃 컵 뚜껑 하나가 나온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냥 저거 하나 먹었는데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게 더 체감이 돼서 되게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컵 뚜껑이 너무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뚜껑이라 그게 더 충격이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보리고래, 자꾸 보리고개라고 하게 되네. 보리고개. 그 친구도 보리고개를 넘은 거죠. 네. 보리고래가 흔히 발견되는 종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까지 와서 좌초돼서 죽어버린 경위 중 하나가 결국 그 쓰레기인데 맞아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쓰레기인 거죠. 그쵸. 보리고래라는 생물은 우리가 잘 모르는 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 괴리도 그렇고 너무 슬프고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새삼스럽게 이게 저들이 우리는 그냥 쓰레기 보면은 지저분하다고 피하잖아요. 버리고. 네. 근데 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뚜껑이 전 세계적으로 막 진짜 수십억 개씩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바다로 들어가도 몸 길이가 10m, 20m씩 되는 고래가 그냥 탁 뱃속에 막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저게 단 한 개도 바다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좀 경각심이 많이 들었어요. 네, 좀 경각심도 그렇고 이제 이 문제의 좀 현실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저번 주가 저희 방송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저저번 주가
그러니까 3회차 고래만화 3회 내용인 거죠, 이게. 네네네,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 방송국 사이트나 고래와나 검색하시면 아마 재방송 같은 거를 회원 가입하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고래만화. 이게 참 여운이 남는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2회 때도 사실 좀 충격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향유고래였나요? 네, 향유고래 여러 마리가 이제 비닐봉지 하나를 두고 막 놀이를 하듯이 놀다가 맞아요. 입에 먹으려고 그래서 그 촬영 감독님이 가서 꺼내오는 그런 장면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때 저희랑 같이 보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우리가 그런 장면들 보면 아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버려서 그래 막 이렇게 많이 버릴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이 옆에서 나지막히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버릴까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생산할까가 문제인 것 같다. 그 말씀이 전 되게 핵심을 찌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두 질문이 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그 전자의 질문, 왜 이렇게 버릴까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만 계속 누군가한테 탓하려고 했다면 네. 이제 그 다음 질문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만들어지는 것부터, 그러니까 수도꼭지부터 잠갔으면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단계가 온 거죠. 그렇죠. 이미 왔던 거죠. 네. 외면해왔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다큐멘터리 또 보고 왔다는 기억. 저희가 사실 이거 저번에 저희가 작품 추천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에서. 그런데 또 그 추천을 저희가 또 받아서 또 다큐멘터리 본 거에 대해서 또 근황 얘기로 한번 이어봤습니다. 네. 네, 저희 근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 마지막 회에 지금 바다는 이야기로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새소년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아, 저희 지금까지 시즌 1에서 되게 드물게 또 파워풀한 곡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어쩌다 또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아, 제가 바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였고요. 아, 진짜요? 네네. 나름 약간 비장의 카드처럼 숨겨놓으셨던 것 같네요. 그 아가미 적시기에서 언제 한 번은 꼭 나와야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 지금까지 이렇게 숨기다가 마지막 할 딱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넣으시다니. 네, 좋습니다. 덕분에 뭔가 좀 귀에 싹 하고 그 동해바다에 치는 그 파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겨울엔가 거기에 겨울만 되면은 또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동해에 파도가 엄청 높게 치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가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네네. 카메라에 찍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 겨울 패딩째로 그 파도가 갑자기 확 쳐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젖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중 화장실에 그 손 말리는 기계에서 몸을 말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 약간 그런 차가운 파도, 강한 파도가 생각나는 곡이 너무 좋네요. 엄청난 TMI를. 네. 아무튼 네, 좋은 노래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지금 바다는 오늘의 바다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의 주제는 지금까지 한 얘기랑 또 느낌이 또 사뭇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할 주제는 우리가 모은 바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바다 쓰레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쓰레기들을 결국 수거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쓰레기들은 수거되면 어디에 모여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약간 이런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쓰레기의 종착점 혹은 중간 거점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해양 쓰레기 집화장.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인식한 거랑 또 별개로 네. 어쩌면 좀 약간 다른 주제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같은 선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 쓰레기가 수거된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네. 보기도 어렵고. 보통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마대자루에 담아서 뭐 길가에다가 두면 저희가 앱으로 이제 국민신문고라는 앱으로 이제 쓰레기를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혹시 쓰레기가 실려서 어디로 가는지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재님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경험은 이제 쓰레기를 바다에서 주워서 이제 마대자루에 담고 그 중에 아주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뭐 주사바늘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날카로운 그 시글라스 바다 유리 같은 것들은 따로 빼놓거나 아니면 유리병에 담아놓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거하기 용이한 큰 도로가까지 이렇게 영차 해서 옮겨서 거기에 이렇게 쌓아두는 고 신고하는 것까지는 해봤는데요. 그렇죠. 보통 거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전신문고를 신고하면은 이제 그 메시지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뭐 무슨 시청에서 수거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신청하면 잘 처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는 거기다 이제 딱 그 지정된 장소에 놓고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쵸. 손을 털죠, 보통. 이제 네.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맞아요. 막 이렇게.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한참 이제 한 1년, 2년 동안 이렇게 바다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둔 쓰레기들은 누가 또 치우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쓰레기를 모아서 내놓은 경험은 있어도 그 이후의 과정을 본다는 게 사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있었어요. 이제 이 쓰레기를 주웠는데 어디다가 두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그 동사무소, 그 마을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 읍이나 리 쪽에서 이제
그 주기적으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그 네네.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좀 잘 보이는 그 삼거리 그 어둠에다가 놔주시면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트럭이 지나갈 거다. 네. 거기서 가져갈 거다라는 대답은 두어 번 전화로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게 날라지는구나까지는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날라져서 어디로 가? 네. 는 이제 대충 상상의 영역으로 넘겼던 거죠. 보통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재활용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쓰레기 폐기하는 우리 막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일반 쓰레기들 막 바람에 휘휘휘휘 날려가지고 네 비닐봉투들 분리하고 막 투명 페트병들 분리하고 유리 분리하고 캔도 따로 막 알루미늄 캔 뭐 철 그 캔 분류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쓰레기 처리를 과정을 거치는 대충 뭐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죠, 사실. 맞아요. 바다 쓰레기를 대하는 첫 번째 충격. 아, 이 쓰레기들 따로 처리되는 시설이 없다. 그렇죠. 굉장한, 그걸 뭐라고 하죠? 빨간 약? 그 왜요?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네네.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알약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현실을 보게 된 빨간 약을 먹은 그 거군요. 빨간 약, 파란 약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의 그 상상 속에 있겠느냐, 네. 그런데 있겠느냐, 아니면은 현실이 어떤지 직시하겠느냐, 꿈에서 네. 깨겠느냐, 그리고 꿈에서 깨버린 거죠. 저희는 네. 어떻게 꿈에서 깼느냐, 집화장을 직접 갔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거를 뭐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한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을 옮기거나 운송하는 거를 위탁을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치워놓은 것까진 좋은데 이게 다 무겁기도 하고 네. 안에 날카로운 게 있을지도 모르고 또 무겁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겁잖아요. 해양 쓰레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바다에 쓰레기가 쌓인다는 게 사실 떠넘긴 거잖아요. 바다한테. 아,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떠넘기지 말자 하고서 쓰레기를 주워서 수거를 해서 모은 건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이거를 누군가한테 떠넘긴다는 행위가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해양 쓰레기 집화장을 물도깨비님이 가보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되게 맞아,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물도깨비님도 그 해양 쓰레기 집화장 처음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네. 작년 올해 들어서 에코나 친환경 관련된 의제가 이제 주제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지 여러 단체나 그런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 재활용 센터 견학이 되게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번번이 기회를 바빠서 놓쳤는데 이제 그 재활용 센터를 보면서도 그치, 저기 한 번쯤 가야지. 쓰레기의 종착점, 내가 쓰는 모든 것의 종착점인데 저기를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여름에 네네. 제가 핫핑크 돌핀스라는 돌고래 보호 단체에 핫핑크 티처스라는 입문 교육 과정을 들으러 갔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했던 첫 수업이 내가 지금 쓰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였던 거였거든요. 그게 그 해양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해양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을 기르는 수업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그 수업을 들었던 건데, 네네. 그 수업에서는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주변에 대해서 이제 감각을 일깨우는 수업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물,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 네. 내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들, 음식들, 비롯해서 모든 것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수원지부터 해서, 네. 어디로부터 생산됐지, 전기는 어디서부터 왔지, 가스는 어디서 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쓴 물은 어디로, 어떤 하수도 처리장으로 가지? 네. 또 내가 만든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나 뭐 일반 쓰레기는 어디로 가지? 어떤 처리장으로 가지?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 쓰레기 처리장이 여기밖에 없어서 저기로 가요 하고 딱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던 반면 저는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약간 띵한 질문이지 않나요? 맞아요. 살면서 그런 질문을 들어볼 일이 진짜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어디에 빚지며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또 이제 이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주었던 그 바다 쓰레기는 모아서 결국 또 집화장 어딘가로 가는데 그래서 그 집화장은 어디 있지? 내가 모아서 다 내놨던 그 도로변에 내놨던 전국 곳곳에 그 해양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사라지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미관 해친다는 이유로. 그렇죠. 안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는데, 네.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게 굉장한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받은 바로 그 며칠 뒤에, 네네. 제주도에서 머무를 때, 바로 근처 집화장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 수업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제주도 약간 남서쪽, 네네. 그쪽에 이제 남방 큰 돌고래들이 많이 사는 그쪽에 이제 그 핫핑크 돌핀즈 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수업을 듣고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센터를 집화장을 갔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처음에는 다 검색을 했어요, 그냥. 네네. 무작정 해양 쓰레기 집화장을, 제주도의 해양 쓰레기 집화장 네. 해서 다 찾아봐서 몇 군데 주소가 좀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개된, 서귀포시에는 좀 공개된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결국에는 두 군데밖에 못 갔어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던 건가요? 네네,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온라인상에 이제 뉴스 보도상으로 게재된 그 자료가 네네. 그 주소지에 곧바로 있는 경우가 또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 사이에 이전했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그걸 지자체에다가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됐었는 상황이어서 그때 네.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두 군데만 확인해서 갔던 거고요. 한 군데는 화순항 근처에 있었어요. 네네. 네, 제주도 거기도 남쪽, 네, 약간 남쪽에서 살짝 서쪽으로 치우친 쪽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네네. 거기는 그 약간 지붕 있는 그냥 딱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커다란 창고 같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바깥에 약간 가구들이 좀 밖에 쌓여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가구가 아니라 담치 붙어 있는 그래요? 그 홍합 붙어 있는 가구 파편이 막 밖에 쌓여 있는 거죠. 딱 그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게 인증. 네. 그러니까 너무 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꺼내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쓰레기들이 거기 쌓여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긴가 하고 이제 여기구나 하고 그래서 갔던 건데 물론 여기도 제가 온라인상으로 확인했던 주소지랑은 위치가 조금 달랐었거든요. 그 해안가에 있었나요? 아니면은 좀 내륙에 있었나요? 거기는 해안가에 있었어요. 처음 제가 찍었던 주소지도 해안가였고, 네. 근데 지금은 거기가 해양경찰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양경찰서 경찰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여기는 아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이 사진상의 집화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주변에 막 그냥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가 네. 멀리서부터 그 항구에 그 사진 그 뉴스 보도자료 사진이랑 똑같은 지붕이 막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무작정. 네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홍합이 붙어있던, 홍합 담치류가 붙어있던 가구 쓰레기가 있고, 그 바다 지킴이들의 활동 내역이 사진이랑 같이 이제 팻말로 이렇게 꽂혀있는 이상한 창고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에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것도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 뭐 덕분에 제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긴 한데, 네. 그래서 문에 좀 커다란 육중한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간 그 경납고처럼 생긴 그런 건물인 건가요? 경납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약간 이렇게 문을 이렇게 그 드르륵 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큰 창고문을 여니까 이제 안에 전경이 쫙 보이는. 네네. 네, 꽤 컸어요, 높이도. 그래도 한 2층 건물 크기였던 것 같아요. 2층 그쵸, 2층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한 1.5층, 2층? 네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약간 엉성하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스티로폼, 뭐 어구류, 뭐 플라스틱류, 아니면 뭐 기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 벽에 그런 팻말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건가요? 네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해양 쓰레기라는 게 사실 엄격하게 분리수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거할 때 보면은 작은 부표류들은 같이 마대자루에 넣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부표류 같은 거나 이제 따로 끌고 가서 모아놓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표류랑 다른 쓰레기들을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마대자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렇죠. 네, 그래서 마대자루 채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그대로 그냥 쌓아놓더라고요, 또. 스티로폼도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기도 했고. 네네. 또 쓰레기가 엉겨붙은 건 일일이 떼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려고 한 시도는 보였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또 저는 그곳이 그 지붕이 제대로 있고, 이렇게 좀 갇혀있는 공간? 폐쇄형 창고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또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거기 바닥에 이제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바닥에 홈이 파져 있었어요. 그 해양 쓰레기니까 다 젖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홈을 좀 파놨던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홈에서 나오는 그 썩은 물이 딱히 그 정수가 되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필터가 있고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얼마나 썩었고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를 딱히 거르는 장치는 없었으며 거기에서 또 제가 죽은 새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를 봤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그 또랑에 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꽃게 같은 거요? 네, 그 작은 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물이 거기 안에 그대로 갇혀서 죽거나 모이거나 뭐 좀 부차적인 피해, 오염된 환경에서 부차적인 피해가 좀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양호한 곳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러고서 제가 또 한 군데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로 방문했을 때 저희가 2차례 더 그 집화장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3군데 집화장 모두 다 야외에 있었죠. 네, 노출형. 천장이 없이. 네네, 천장 없는 집화장. 네네. 네, 그래가지고 바닥에 사실상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배수가 그대로 흙으로 스며드는 형태인 곳도 있었고. 그렇죠. 아, 그냥 거기가 제일 나았구나. 처음 본 게 제일 나았구나라는 게 참 나중에 갈수록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딱히 그런 쓰레기 참 쓰레기 알갱이가 휘날렸던 건 거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여튼 화순항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이 제일 나았다. 갈수록 가관이었다. 그 두 번째로 가보신 곳도 저번에 저한테 얘기 들려주셨을 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흥미롭다고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런 데다가 집화장을 만든다고 싶었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가볍게? 아, 거기도 네. 참 놀라운 곳이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핫핑크 돌핀 센터에서 이제 수업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바로 거기 근처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륙인.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 쓰레기를 모으기엔 좀 바다랑 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리였는데, 네.
거기를 지도를 찍고 찾아가 보니, 네. 그러니까 거기도 원래 공개된 주소지가 그 해양 쓰레기 집화장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그 새로 집화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쓰레기를 이제 옮기는 과정을 막 하려는 참이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지자체 문의로 의하면 네. 찾아가 보니 그 농지 한가운데 이제 그 공유지, 그 시 소유지가 있었던 거죠. 그 지자체 소유지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되게 이상한 그냥 대충 울타리가 둘러진 텅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가 보이게는 돼 있지 않았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위에서는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로 살짝 카메라로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안에 그냥 대충 약간 자갈망 바닥에 깔려있는 이상한 텅 빈 공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다 농사 짓는 밭인데, 해양 쓰레기가 모이면 결국 그 해양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그 약간 썩은 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집화장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썩은 물들이 나오고 그 썩은 물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네. 생물 썩는 냄새란 말이에요. 바닷물이랑 같이 썩는 냄새랑. 그런데 이제 그 물이 그대로 주변 농경지로 흘러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농사 짓는 분이 마침 주변에 있으셔가지고 네네. 혹시 여기가 그 뭐 개인 소유지냐 아니면 뭐 이런 걸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는 뭐 그 약간 지자체 소유의 땅이고 그래서 세워지게 된 건데 우리들의 또 주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도 걱정된다. 그런 게 배출될 수도 있는 환경인 게 이런 게 지어진다는 얘기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어져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환경이었네요. 네. 저희가 또 다른 집화장을 저희가 또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물론 거기는 여기보다는 좀 나은 농경지나 이런 곳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나마 나았겠다 싶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그 아가미적 시기 방송 때 그 살짝 다녀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때 아마 이제 요번에 저희가 2군데를 갔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갔던 곳에 관해서는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장어 통발 꾸러미가 통째로 있었다든지 원유가 그대로 거의 꽉 찬 채로 발견됐다든지. 네, 맞아요. 네네네. 아니면은 뭐 마대자루가 너무 오래 방치돼가지고 햇빛 받는 데만 하얗게 발에 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새끼 발에다가 결국에는 뜯어져가지고 막 허휘 막 몇 월 안 남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저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반출이 안 된 지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갔던 그 집화장도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컸고 근데 거기는 쓰레기가 종류별로 분류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언덕처럼 쌓여 있었지만, 보통 이제 그 학교 축구장 근처에 세우는 공 넘어가지 말라고 세우는 그런 연두색 펜스 있잖아요. 그게 둘레에 쫙 쳐져 있었는데, 신기한 게 그 펜스가 이렇게 다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 무게에 못 이겨서 약간 좀 휜 듯한 형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엄청 저 펜스 이상으로 쓰레기가 쌓일 때까지 반출이 안 됐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반출 주기가 되게 긴 것 같다라는 추정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언덕처럼 쌓이는 해양 쓰레기 아래 이렇게 까만 물 같은 게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코감기가 엄청 심해서 냄새가 사실 저는 안 맡아졌거든요. 정말 물떡개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사진 찍으려다가 셔터를 누르려다가 헛구역질하고 누르려다가 구역질하고 약간 구역질 견디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이 썩은 냄새 못 맡을 정도로 비염이 심하긴 하구나 이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정말 역겨웠어요. 거기는 그 밑에 자박자박 고여있는 물이 약간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신선한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네. 좀 오래됐으면 말랐을 거잖아요. 네.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니 도대체 왜 어쩌다가 어디서 흘러나온 거지? 어딘가에 물이 고인 쓰레기가 깨졌나 싶기도 하고 네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맞아요. 저기 뭐지? 저는 그 집화장에 쓰레기를 싣고 오신 분을 저희가 딱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한 집화장.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둘이 같이 간 집화장으로 첫 번째죠. 그렇죠. 거기를 가서 이제 막 나오려는 참에 트럭 한 대가 뭔가 잔뜩 싣고 맞아요. 그 길을 따라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뭐지 하고 놀라서 그 동태를 살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멀리서 보기로는 그 쓰레기를 날라오신 분들, 해양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신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입은 딱히 보호 장비가 없는 맞아요. 그런 상태로 그냥 쓰레기를 날라서 이고 지고 와서 그냥 맺혀놓는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멀리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거기에 옮기시는지, 어떻게 쌓아두시는지를 봤는데, 네. 그냥 장갑 하나 끼시고, 그냥 야상 같은 거 입으신 두 분이서, 맞아요. 네, 스티로폼 부표 같은 거 이렇게 번쩍 들어서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확실히 물도깨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모나 이런 안전 장비 같은 거, 아니면 그런 조치들이 잘 돼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마대자루에,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가 담겨있는 마대자루 안에는 낚싯바늘이나 주사바늘, 깨진 유리 조각, 그러니까 막 깨진 플라스틱 파편,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시에 어디서 뭔가 뾰족하게 나를 찌르거나 핥힐 수 있는 건데, 그런 포대자루를, 그러니까 두꺼운 안전 장갑이나 좀 질긴 외피의 겉옷이나 모자가 따로 없이 이거를 직접 몸에 지고서 하신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저도 그 마대자루를 옮기다가 튀어나온 낚싯바늘에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경험해봐서 그런지 약간 좀 더 걱정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저희가 이제 일반 생활 쓰레기 같은 거는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집 앞에 내두면은 환경미화 공무원분들이 가져가시거나 이런 체계가 있는데 해양 쓰레기는 그게 없어서 좀 너무 체계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 집화장을 찾는 과정에서도 사실 마땅히 해양 쓰레기만을 전담하는 부스가 해양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는 제주도에도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부서에다가 물어서 찾았어야 했던 상황이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구나. 네. 근데 이게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화장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모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누가 이걸 감당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좀 이게 사실 또 집화장이 끝이 아니잖아요. 중간 그렇죠. 집화장이. 저는 그게 항상 되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집화장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문제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집화장의 현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가보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화장의 공개가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그 선상 집화장이랑 비슷한 이유겠지만 집화장, 해양 쓰레기만 모여야 하는 집화장에 일반 쓰레기가 유입되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분명 부집화장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나긴 저희 쓰레기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얘기
오늘은 요 정도로 맞춰볼까요? 네네. 네, 저희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즌 1 마지막 8회차의 마지막 마지막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눈을 꼭 감고 물속에 잠겨 나가지 말자. 숨이 끝까지 차올라 참을 수 없어도 나가지 말자. 우리 손을 꼭 잡고 사랑에 잠겨 나가지 말자. 숨이 끝까지 차올라 버틸 수 없다면 난 죽어도 좋아. 네 곁에서 죽어도 좋아. 네 손을 잡고 죽어도 좋아. 네 곁에서 죽어도 좋아. 네 손을 잡고 날 보고 웃겠지. 네 곁에서 네 손을 잡고 네 곁에서 네 손을 잡고 뜨면 네가 날 보고 웃겠지. 네, 서원님의 잠수였습니다. 노래. 저희 평소 패션대로 잠잠한 노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 오늘 저희 책, 바다와 관련된 책도 저희가 추천할 도서 한 곡 네네.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 책은 저희 서서재님께서 제가 골라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제목은 바다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 오늘 이제 핫핑크 돌핀스라는 해양환경 보호단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쵸. 네, 겸사겸사 핫핑크 돌핀스, 줄여서 핫핑돌의 그 책을 좀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부제가 핫핑크 돌핀스의 해양 동물 이야기인데, 그 리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 수족관 감금 돌고래를 비롯해서 그 고래들의 어떤 삶과 현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관해서 되게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좀 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고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동물인지, 고래가 어떻게 사는지, 생물학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이런 책들은 있는데 고래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이고 있고 어떻게 그 포경 산업이 있고 어떻게 잡아서 가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래들이 혼액이라는 명목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성과와 어떤 좌절들이 있었는지, 이게 쭉 엄청나게 많은 사진 자료와 함께 정리된 책이어서 한 번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서 좀 개괄적인 지식인, 배경 지식이나 그런 걸 좀 확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래가 사실 되게 인격체잖아요. 지능이 굉장히 높고 거의 인격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네, 이들은 거의 우리랑 비슷하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고래들이 어떻게 가족을 만들고 어떻게 뭐 자식이 죽으면 애도를 하고 네. 또 태교도 하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른 무리를 만나면은 사투리를 서로 그러니까 그 쓰는 언어가 또 조금씩 달라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고래는 정말 소수민족이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지구 밖에서 외계인 찾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네. 지구 안에 있는 저런 인격체들도 못 알아보는데 밖에서 백날 찾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의 원주민 중 하나였던 고래라는 인격체들, 고래라는 인간들을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이 책을 얘기만 많이 들었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서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왠지 조만간 이 책을 붙잡고 읽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즌 1에 제가 이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네. 시즌 1의 마지막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즌 1이 끝났다는 걸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는 시즌 2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시즌 2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슬쩍 얘기를 흘리고 가면서 이번 회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즌 2 때는 이제 같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시즌 1 때 했던 바다 이야기랑 조금 달라요. 저희가 시즌 1에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했다면 시즌 2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좀 취해왔는가, 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착취죠. 네네. 어떻게 착취했는가, 어떻게 파괴해왔는가, 연안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좀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네. 아마 간척지 아니면은 뭐 하수처리장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이런 주제들 네. 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발로 뛰거나 직접 얘기를 뭐 들었거나 증언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면 사람을 모아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뽀짝뽀짝 시즌2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즌 1이 끝나면 한 달 휴식 기간을 가지고 네. 다시 아가미적 시기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연안 개발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공부를 많이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공부. 근데 저는 이게 직접 다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다닌 곳도 많지만 다른 분들이 직접 겪으신 바다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부의 그런 의미의 공부로 좀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너무 무겁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양쪽 네. 다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즌2 때 이제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시즌1 끝났으니까
아, 이제 다시 이 채널 틀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다음 얘기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는 몰도깨비랑 그리고 저는 서서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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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